자, 이어서 전략 포인트 넘어가 보겠습니다. 역시 아직까지 시장의 분위기는 갈려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신상원 전문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신상원입니다. 네, 우선 전반적인 오전장 분위기, 어쨌든 말씀을, 제목을 좀 주셨다시피 통화 정책과 관련해서 시장의 분위기는 신중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신중한 시장 흐름 보이고 있고 또 쉽게 휘둘리지도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일단은 우리가 저 바닥에서부터 올라오면서 하도 이제 오랜 시간 동안 고초를 겪으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네, 그런 그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좀 흔들린다고 해도 이렇게 무너지는 흐름이 나오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미국은 계속 지금 다우는 상승 흐름 지속하고 있고 찔끔 올랐어도 어쨌든 살짝 빨간불을 보이면서 10일 연속인가요? 그렇죠. 몇 년 만에 이 상승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또 미국 시장 그 투심들도 계속 기대감이 좀 남아있는, 그러니까 남아있다기보다 이번 주가 이제 좀 어떻게 보면 또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잖아요. 예, 그 흐름에 대해서 좀 크게 많이 이제 예전에도 막 기대를 하다가 좀 무너지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큰 기대감은 좀 덜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원론적으로 좀 나올 것 같다 이런 예상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어쨌든 우리 시장은 대신 상대적으로 약세 출발을 좀 했습니다 오늘. 그런데 그게 이탈하거나 무너지거나 지지라인이 깨지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런 혼조가 좀 보여요. 그러니까 투심들이 갈팡질팡하게끔 좀 뭔가 만드는 것 같아요. 좀 수급을 봐도 아침에는 그냥 기관들, 그다음에 외국인들 선물까지 그냥 몇 천억 또는 몇 천 개 이렇게 계속 매도 계약 나오면서 했는데 조금 전에 이제 이 선물 플러스 전환되면서 그리고 또 아직은 이제 외국인 수급이 좀 플러스로 되진 않았지만 이 코스피 지수가 0.8, 0.9 이렇게 회복하는 모습을 또 보입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아침에 강하게 지수상 숫자에 이제 현혹될 필요가 지금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종목별 장세가 나오고 실적에 따라서 종목들이 막 움직이고 그러는 게 제자리를 찾아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한 1점대 하락이 나오고 다시 제자리 잡고 있고 이렇게 좀 초반에 흔들림이 나와도 우리가 수급들 흐름을 잘 체크해야 된다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 흐름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좀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버티면서 또 오전에 또 섣불리 이렇게 오늘 아닌가 보다 하고 막 손절을 하거나 이런 분들은 또 다시 지금 후회하는 그 흐름으로도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전반적으로 시장 흐름을 보면 약세장 같아요. 지금 보면은 상승 종목들이 상당히 작잖아요. 네, 지금 코스피 지수로만 보면은 계속 추세를 이어가면서 지금 이 박스 구간, 그러니까 상단의 이 구간을 돌파하려고 좀 시도를 하고 있는데 좀 약간 언밸런스의 이런 스텝을 밟고 있는 시장인 것 같은데 이럴 때 견뎌야죠. 여기까지 이 바닥에서부터 올라온 그 힘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네, 그래서 이 전반적인 이 시장 흐름은 웃지 못할 플러스 전환 이렇게 좀 오전 시장을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와중에 이제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섹터가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 조선 그리고 바이오 이렇게 계속 순환이 이제 좀 된다 그랬지만 그 안에서도 2차 전지 안에서 또 돌고 있고 이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에코프로도 마찬가지로 강세 출발하고 BM이 또 에코프로 BM이 또 40만 원도 넘고 막 그러는데 그 외에 이제 우리가 좀 얘는 왜 안 가지 했던 그 종목들 있잖아요. 대장 역할하던 그 종목들이 있습니다. 기존에.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LG 화학 이 종목들이 오늘 아주 강하게 시세를 좀 소위 말하면 이런 시총이 큰 애들이 이 정도 오르면 급등이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 올라와서 LG 에너지 솔루션 기준으로만 보면 아직도 얘도 마찬가지로 이 박스의 상단을 아직은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계속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수주장구나 이런 것들이 보면은 LG엔솔이 제일 많잖아요. 나중에는 LG엔솔도 그냥 빵빵 치고 가겠는데 LG화학의 이제 지분 가치라든가 이런 이슈들이 좀 있으니까 그거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LG화학도 그래서 그런지 시세가 좀 잘 나오고 있고 이런 게 이제 오늘 특징입니다. 에코프로만 가던 흐름에서 또는 포스코만 가던 흐름에서 오늘은 또 포스코가 에코보다 더 세게 가네요. 그래서 포스코 쪽은 오늘 실적도 약간은 부족하게 나왔지만 그게 오히려 앞을 더 좋게 전망하는데 그런 이제 악재라고 하면 악재 좀 부담 요소가 해소됐다고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지금 단계에서는 쫓아가는 단계가 아니죠. 지금은 차익 실현하는 물량도 좀 나올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좀
천천히 포스코를 보는 게 아니라 포스코를 참고하면서 안 갔던 애들. 오늘 특징적인 거는 요 LG에너지도 말씀드렸지만 SK이노베이션이 오늘 오전장에서는 저는 제일 특징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이제 함께 하시는 분들께 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 유중이 나왔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유중이 악재일 수도 있지만 이 자리에서 이 SK이노베이션의 이 유중은 오히려 좀 저점에서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 아닐까. 그리고 이 갭을 다 메꿔버리고 가잖아요. 이거는 올리겠다는 의지가 또 투자자들의 의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더 앞으로 이 실적, 그러니까 수주를 쌓아놓은 거에 대해서 그리고 SK온 이 상장 이슈도 있고 앞으로 이 SK이노베이션이 갈 길이 더 좋은 거 아닐까 이런 투심들이 반영되는 것 같고요. 이게 오늘 이렇게 급등이 나왔다고 해서 야 이거 뭐 벌써 가는 거 아니야? 이거 아닙니다. 아직도 갈 길 한참 남았습니다. 주봉으로 보게 되면 이제 요 바닥을 다져놓고 가려고 하는 거니까 SK이노베이션 좀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SK 아이 테크놀로지 얘도 마찬가지로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바꿔놓고 있고 저 저점 기준에선 2배 오른 것 같지만 저 저점에서 새롭게 들어온 수급이 있는 게 아니라 물려있던 그 수급들 그리고 최근에 본격적인 수급이 들어온 거는 아마 요 한 7만 원, 8만 원대인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이제 조정 거치면서 예쁘게 정배열 출발하는 자리를 만들고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요 SK 두 애들은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닐까. 이게 저는 오늘 개인적으로 좀 오전의 특징적인 종목이라고 좀 보고요. 그 외에 이제 선별적으로 로봇주들이 좀 움직였고요. 그다음에 왜 바이오 관련 종목들도 순간적으로 뭐 튀고 빠지고 계속 이렇게 뭔가 약간 찌라시성 좀 뉴스가 좀 도는 것 같아요. 덕분에 이제 또 관련된 바이오 종목 중에 리뷰할 게 생기기도 했는데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 관련해서 뭐 퓨런티어가 또 반등 나오고 텔레칩스도 좀 수급이 들어오다 말다 이러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시세는 지금 종목들은 재미는 없지만 그래도 움직임은 나쁜 쪽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마이너스라고 해서 오늘 주식 이제 안 할 거야는 아니잖아요. 지금 마이너스일 때 어떤 게 지지가 되는지를 계속 보시라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드리는데 잘 보시면 지금 한쪽으로 쏠려 있는 것 같다는 그 얘기 예전에 에코프로가 한 70만 원, 80만 원 올 때 그 얘기랑 지금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지금 흐름을 보면은 바닥을 오히려 만들면서 수급도 좀 붙고 다시 올라가려는 흐름을 만드는 애들이 하나씩 나옵니다. 2차 전지에도 뭐 소속해 있는데 원중 같은 종목들이 그런 것 같아요. 바닥에서 올라오고 밀렸다가 다시 또 자리 잡으면서 올라오려고 하고 또 폐배터리 관련해서 세빅캠이라든가 성일하이텍도 그렇고 이런 흐름들 앞으로 이제 3분기, 4분기 갈수록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종목들이 흐름들이 좋게 가고 있지 않나 이런 흐름이 보이는 오전이다. 오히려 이제 예전 같은 그런 불안함보다는 그래도 좀 경계심은 갖고 있더라도 기대감이 좀 더 그래도 남아있는 그런 오전 시장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포스코만 지금 볼 게 아니라 다른 그룹주들도 좀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5장 넘어가 보겠는데요. 역시 전문가께서도 FOMC와 관련된 언급을 좀 주셨습니다. 25bp. 이제 거의 뭐 된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봐야 될지 그리고 5장 포인트도 짚어주십시오. 네, 25bp. 제가 뭐 점장이는 아니지만 다들 우리의 이제 기대감에 대한 컨센서스는 다 25bp 기정사실화고, 그거는 한국이나 미국이나 다 투자 전문가들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예상하는 것도 거의, 일맥상통하니 비슷합니다. 25bp 하고 나서 나오는 말도 뻔할 것이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번 주에 기대하는 거는 25bp를 올리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올릴 것이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그 연준의 그 회의가 끝나고 나서의 이제 아까 그 파월 사진도 나왔지만 파월 의장의 그 메시지일 것 같아요. 그 메시지가 이제 앞으로 금리 인상 종결에 대한 거. 물론 당연히 파월 의장이나 연준의 매파위원들은 앞으로 우리는 할 일이 더 많다. 갈 길이 멀다. 뻔한 얘기를 계속 대본을 읽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또 해석을 하잖아요. 그 말에서 뭐 행동이든 뉘앙스 보면서. 그래서 그 말 뜻에 차후에 흐름을 보면서 어쩌면 이거를 뭐 동결을 유지할 수 있다는 등 뭐 이렇게 나올 거를 기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메시지를 좀 기다리는 한 주가 되지 않을까. 목요일 날 아침에 우리가 이제 알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 수요일에서 목요일 넘어가는
밤에 이게 새벽에 나오니까. 근데 이제 이게 큰 변동성은 가져올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저도. 변동성이 나와야 뭐 우리 지수로 보면은 2,550 그거 이탈하면 잠깐 쉬면 된다.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수급 체크하면서 또 환율 보면서 그러면서 좀 이번 주를 어떻게 보면 여유 있게 좀 보내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목별 장세 흐름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쪽에 먼저 수급들이 진행되는지 그리고 실적들이 계속 발표됩니다. 그런 실적 발표되는 흐름들 살펴보고 지금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실적 네 그리고 바로 앞에 1분기 실적 그리고 나서 3분기, 3분기에 그 3분기, 4분기에 이 회사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 있게 보는 것 또는 보유한 종목들의 그 회사의 실적들이 어떻게 성장할 것인지 예상이 되는 것들을 잘 살펴보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솔직히 FOMC보단 내 종목이 더 눈에 보이는 것 아닐까 이 말씀을 드리고요. 또 2차 전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섹터별 계속 순환됩니다. 뭐 에코프로만 있는 거 아니고 포스코만 있는 거 아니고 SK 아직 안 간 것들 지금 당장 급등 나온다고 해서 그거를 나도 급등 노리고 들어가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1년 후, 2년 후를 보면서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왜 그러냐면 이 배터리 관련해서 수주는 벌써 한 2년치, 3년치가 쭉 쌓여 있잖아요. 그리고 점점 전기차 변화되는 시점도 앞당겨지고 있고 정책도 계속 맞춰서 변화되고 있고 지원들도 계속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수주 잔고가 뭐 1,000조다, 1,100조다 더 쌓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좀 잘 그런 것들을 좀 대응하고 좀 오히려 이런 시장에서 좀 길게 보는 안목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여유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전기차 관련해서는 또 테슬라 충전 관련 계속 지난주도 그렇고 2주 전, 3주 전도 계속 이런 이슈가 나옵니다. 일본의 닛산도 합류한다 그래서 뭐 6개 완성차들이 채택을 하고 또 우리나라 현대 기아차도 어쩔 수 없이 이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그거를 만약에 테슬라를 쫓아가게 되면 나중에 이제 좀 약간 휘둘릴 수도 있는 독립성에서 좀 떨어지지 않을까. 동참할 때는 주도권을 뺏기지 않을까 해서 좀 고민에 있다고 그러는데 어쩔 수 없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관련된 충전기 회사들 보시라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그런 게 좀 체크해야 될 이번 주에 좀 상황인 것 같고 또 서울시에서 하필 왜 주말에 이걸 발표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로봇 산업 육성한다는 얘기를 좀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26년도까지 이 펀드를 2천억 정도 조성한다고 하니까 마침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가 뭐 그 외에 뭐 뉴로메카라든가 이렇게 좀 로봇 관련주들이 살짝 반응이 지난주 말부터 나왔었어요. 티라유테고 뭐 무중도 하게 되고 그랬는데 그 로봇 관련주도 아직은 남아있는 또 우리가 좋아하는 섹터라는 거 그거 보면서 로봇 관련주들 순환될지 안 될지 수급이 들어왔는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또 다시 지난주 중순부터 해서 AI 이슈가 좀 나오고 있죠. 애플도 그렇고 뭐 MS도 그렇고 좀 약간 좀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격돌하는 앞으로 이제 먹거리 이렇게 나오는데 메타에서 한국 기업과 AI 동맹 수주에 대해서 이제 뭐 혁신적인 거를 놀랍게 보여주겠다 합니다. 요 관련된 것들도 지금 남아있는 또 섹터입니다. 너무 지금 2차 전지 쪽으로만 가 있다 보니까 그게 조금 관심 밖에 있는데 그런 것들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또 시장 흐름 때문에 좀 아쉽게 됐지만 이 갤럭시 언팩이 26일 날 있잖아요. 이번에 이제 시세가 안 나온 그 3사 뭐 파이nem텍, 세경하이텍, 그다음에 뭐 KH바텍 실적은 계속 늘어날 건데 중요한 거는 이 언팩 행사 이후에 예약 판매량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실적들이겠죠. 전 세계적으로 이 폴더블 폰 시장은 계속 성장할 거라고 하는데 일단은 삼성이 선도하고 있으니까 삼성의 언팩 행사도 뭐 관심 있게 좀 보면서 관련된 어떤 기술이 더 개선이 됐는지 물론 기능은 대폭 개선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보다 또 판매가 이루어지려면 이 개발자들은 당연히 좋다고 기대를 하겠죠. 근데 이 사용자들의 이 만족 경험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거를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거는 예약 판매일 것 같은데 그런 것도 관심 있게 체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시장에서 쉬고 있는 섹터들 있죠. 반도체 그리고 디스플레이 뭐 조선 이 애들 쉬고 있는 것들도 관심 있게 좀 살펴봐야 되는 한 주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식사도 맛있게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후장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목표가 도달 종목 오늘 주 초부터 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2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7월 7일 날 말씀을 해주셨던 에코프로 BM입니다. 어쨌든 2차 전지 안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수익률 45%, 지금 3차 목표가에 도달을 꾸준히 도달해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요. 이게 아마 이제 주말 방송 때도 아마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6월 13일 날 말씀하셨던 메디아나입니다. 역시 3차 목표가 뚫어내면서 28%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두 종목 모두 다 이제 세 번째 단계까지 올라가 있는데요. 다음 어떻게 할까요? 네, 고해야죠. 에코프로 BM은 자, 미래를 앞당겨 쓴 거 아닐까. 그리고 완성차 업체 시총하고 같은데 저라면 네, 이거를 제가 대주주라면 이걸 팔아서 기아차를 사야지라는 생각을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네, 웃자고 말씀드렸던 거지만 잘 보면 완성차를 사버리면 그건 자동차만 만들다 끝나는데 배터리 회사를 하면 여기저기 다 공급하겠구나. 어느 게 과연 나을까? 이 생각을 저는 또 주말에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에코프로그램은 뭐 다들 많은 분들이 뭐 공부를 다 하시고 또 뭐 수주잔고 쌓인 걸 알기 때문에 몇 년치가 쌓여 있고 그거에 대해서 뭐 밸류에이션이든 뭐 이거를 예상을 해볼 거예요. 그 산수대로만 하게 되면 갈 길 아직도 더 남았습니다. 연준 위원들처럼 말하면 아직도 갈 길은 더 남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은 우리는 수익을 어떻게 보면 트레이딩 관점에서 들어온 거라고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씩 올려가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정말 100만 원을 갈까요? 에코프로비엠도. 네, 다음 목표가는 43만 원 설정하고 대응하면 될 것 같고요. 메디아나는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바닥에서 올라오는 과정 그리고 정배열로 바뀌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쁘게 조정을 하고 오늘 이제 실적 발표가 났는데 뭐 예상대로 기대했던 대로 사상 최대 실적이 났습니다. 자, 요거는 다음 목표가 7,400원 설정을 하겠는데 앞으로도 실적이 3분기, 4분기 계속 이 추세가 이어지면 아마 더 크게 세종대왕까지도 가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가지되 네, 단계별로 목표가를 설정하면서 대응하겠습니다. 네. 자, 두 가지 종목 목표가와 관련된 부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번에 추천주 좀 들어볼 텐데요. 어떤 종목 보십니까? 네, 미래컴퍼니라는 회사입니다. 반도체 및 이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 장비 연구 개발 그거 하는 회사고 엣지글라인더라는 그 장비를 국내 최초로 자체 개발 성공한 회사고요. 그다음에 국산화에 성공한 게 또 있습니다. 웨이퍼 가공 장비가 이제 올해 1분기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고객사에 공급이 되고 있고 이렇게 반도체 장비도 하지만 일단은 로봇 관련된 이 회사에서 이제 레보아이라고 로봇 수술에 필요한 로봇을 이제 만들어서 이 세브란스 병원하고 이제 같이 협약을 맺은 적도 있고 실적도 나쁘지 않습니다. 괜찮게 올라오고 있는데 한번 급등하고 나서 지금 급등 이후에 저점을 잡고 있습니다. 양봉 들어오고 또 조정하고 또 양봉 들어오고 오늘 음봉이긴 하지만 살짝 상승해 있죠. 네, 요렇게 급등하고 나서 조정 거치고 올라갔던 게 네, HPSP 같은 경우도 있었는데 네, 요 미래 컴퍼니도 네, 지금 그 흐름대로 비슷하게 갑니다. 그래서 요 미래 컴퍼니를 한번 공략해 보려고 하고요. 현재가에서 아래로 해서 요 최근에 5일선 정도까지 해서 분할로 충분히 진입을 천천히 하셔도 될 것 같고 손절가는 34,500원, 1차 목표가 43,000원 설정하고 대응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오늘 2시 20분에 공개 방송 있으십니다. 월요일마다 항상 정기적으로 열어주시는데요. 오늘은 어떤 주제를 좀 주로 말씀하실 예정입니까? 네, 이렇게 시장이 한쪽으로 뭐 쏠림이 나서 너무 좀 상실감, 소외감 느끼는데 포모징크스 같이 이렇게 따라가는 거 하지 마시고 이런 시장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준비를 하는 종목들이 있다는 거, 아까 뭐 SK 관련된 종목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종목들 말씀드리고 또 뭐 좋은 종목들이 나오면 선물이 될 수 있는 그런 종목도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네. 아주 구미가 당기는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상원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장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